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점포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점포 마을 소식은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마을의 곳곳을 누비는 반려견 순찰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기자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장소 부산 진구 점포 청소년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2월 18일 점포이동 주민센터를 찾은 김여국 부산 진구 구청장의 순방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 구청장은 부산 진구 모든 동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는 점포 이동의 통장들과 여러 기관 대표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편한 시민공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전배 회장님이 건의사항을 전하셨습니다. 진남로 아래편 옹병역 도로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아파트 옆 도로가 하나 있는데 밑에 요 도로에서 위에 소방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결 부분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겨울이나 아니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같은 때는 그 회전 방향도 좁고 가파르고 하다 보니까 차들이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전체를 하려면 180m 정도 되는데 관리상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의 입구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빌라에. 그래서 아마 우리 피난스타 들어올 때도 그걸 도마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잘못 빌라가 만약에 사면은 좀 그쪽에 올라오는 이편한 세상에서 올라오는 진남로에서 차량 시안 좀 차가 올 때 보이는 시안성은 좀 좋아질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현장 가서 거기서 의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밖에마을센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밖에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밖에마을 주민협의회 이근태 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근태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달 무척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신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예, 지난달 2월 5일 날 그 개소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은 카페 운영을 위한 메뉴를 개발했고요. 최선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점포마을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카페 바리스타는 모두 점포동 주민들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바리스타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카페 문은 늘 열려 있나요? 예, 저희 카페 밖에는 네.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우리 카페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바리스타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카페 자체에서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바리스타들은 네. 모두 자신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카페 근무는 각자의 일정을 다 조절해서 나와야 합니다. 저희 바리스타들이 서로 일정을 조절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카페 영업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카페는 그 모임 장소로도 이게 훌륭한 장소입니다. 네. 전체 공간에서는 단체 총회라든지 회의가 많이 열렸고요. 특히 회의실은 각종 스터디나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더 많은 문화 행사가 열리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실은 참고로 2시간 대관료가 2만 원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시간에 2만 원이요. 예. 네. 이근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카페 밖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요즘 길가에 나가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특별한 업무를 가진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려견 순찰대인데요. 조현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현란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네. 이야기하기 전에 네. 토비가 순찰 도는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조끼를 입고 순찰 도는 반려견이 늠름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치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네.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순찰이라는 것을 연상하면 경찰관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반려견 순찰대가 있고 그 순찰대가 발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 산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나가서. 예, 예. 거기 하면서 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너무 산책하다가 보이면. 뭐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거나 예, 예. 아니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거기에 좀 미관을 찌푸린다거나 그런 것들 정리하게끔 이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걸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예. 어르신이 술을 많이 주고 계속 며칠을 계속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신고하면 경찰이랑 소방이 같이 움직여서 예, 예. 주치자 보호도 좀 정말 좋은 해주시고. 일을 하네요. 네. 또 밤늦게 나가면 예, 여름에 특히 조금 늦게 나가면 예, 예. 그런 이제 술 드시고 오시다가 예, 예. 접질리신 분도 있었고 네, 그런 그런 일도. 분도 간혹가다 보거든요. 그런 거 확실히 되고. 그렇군요. 반려견 순찰대는 견주와 반려견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토비는 보니까 대형견인데 이렇게 늠름한 반려견만 순찰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 소형견이나 네. 대형견은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반려견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보호자와 편하게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부를 때 달려올 수 있는 등 보호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매년 봄에 모집하는데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 재수하는 개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예, 부산에는 지금 150팀의 반려견 순찰대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조현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을 구석구석에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반려견 순찰대. 혹시 길에서 보시면 마음으로 응원해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 마을에 있는 청소년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량산 레포트 센터 입구에 있는 부산 중구 점포 청소년 센터를 유현대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유현대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재하신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진구 점포 청소년 센터는 부산 황량산 자락에 있는 황량산 레포츠 공원과 국민체육센터 부근에 있습니다. 네. 센터 입구에는 커다란 인공암벽이 있고요. 옆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점포 청소년 센터가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곳은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면서 활동하는 참여와 자치, 공동체를 위한 시설입니다. 네.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청소년들에게 무척 유익한 시설일 것 같은데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환경활동이 있는데요. 네. 학교에 나가서 환경교육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환경활동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점포 청소년센터 네. 임수헌 총괄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을 지금 특가 사업 시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산진구 점포청소년센터 하면은 이제 환경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주변 학교에, 인근 학교, 뭐 부산 동충학교라든지
부산 진여중학교에 나가서 환경 교육도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특별히 이제 그린뱅크라고 해서 이제 환경 보호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의미도 알려주고 이제 실천 방향도 제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와 동시에 이제 요새 청소년들이 이제 경제권을 또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모아오면은 이걸 이제 마일리지화해서 이제 다양한 상품도 이제 나눠주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치를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운영위원회 소개를 한동석 센터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네. 저희들 청소년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는 이제 참여위원회라고 또 청소년들이 그 의결권을 가진 그런 구성위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단위 저희들 문화 이제 청소년 센터 단위는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10명 이내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치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 스스로 모여서 서로 센터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 주인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센터 곳곳을 다니면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반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센터장 간담회도 한번 펼쳐서 그런 이제 지적 사항들을 또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 직원들은 그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들을 다음 달에 그 운영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조치가 됐다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회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점포 청소년 센터에는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동아리 연합회 이름이 하랑인데요. 이 이름에서 저는 화랑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라시대 무술을 단련하고 학문을 배우던 청년들의 모임 화랑 말입니다. 화랑은 한편으로는 미래의 국가 지도자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포 청소년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치활동까지 한다고 하니 미래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현대 기자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포동에 있는 특별한 협동조합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통번역 협동조합 이야기인데요. 이곳을 취재한 낸시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낸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에 가보았습니다. 네, 이주민들이라면 주로 결혼으로 한국으로 온 이주 여성들이군요.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네. 이주 결혼 여성도 있고 또 공부하러 온 유학생 네. 그리고 산업연수생 등으로 와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나연 사무국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이라면은 그 조합원들이 전부 이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현재 조합원하고 그다음에 예비 조합원 총 해서 62명이 있습니다. 운영 조합원 7명 제외하면 55명 이주민 출신입니다. 네, 조합원이 전부 아시아 각국 출신이면 아시아 언어 중에서 번역이 안 되는 게 없겠네요. 네. 현재 저희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에서는 18개 언어를 지금, 상시로 통번역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모든 국가의 언어를 다 번역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부산 전포동에 있다는 것이 되게 자랑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지역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이 협동조합은 네. 그 번역을 하면서 번역료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 번역비는 통번역 행정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빼고 받는데요. 네. 일반 번역 회사보다는 번역사한테 그 번역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간 결산을 해가지고 네. 협동조합에 꼭 필요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배당을 하거나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거나 네. 아니면 기부를 하게 됩니다. 링크 통번역 협동조합이 이번에 기부하는 내용을 또 김나연 사무국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링크 조합원들이 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정신 때문입니다.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은 이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부하는 곳이 몇 곳인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총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주민과 함께 그리고 천안 이주 배경 청소년 센터, 네. 그다음에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부산 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에 각각 50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 행사는 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요. 매년 4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나연 사무국장은 금년에도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도 기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뜻이 있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통역이나 번역을 맡길 일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그 결혼 중에서 네. 국제 결혼이 8.7%가 국제 결혼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었습니다. 이분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그 언어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 언어로 된 추가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을 주변에서 네. 그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자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했다가 통번역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을 꼭 기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시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커먼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커먼스는 공통적인 것 또는 공통자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의 소유로서 돈으로서 살 수 없는 물질이나 자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 물, 자연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마을 우물이 있었고 이것은 마을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자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유대관계는 더 끈끈하고 깊어집니다. 커먼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동 자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공동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을 연 밖에마을센터는 마을의 훌륭한 커먼스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소는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유하고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밖에마을센터가 더 훌륭한 커먼스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마을의 우물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은 공동체 공간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마을의 공동체 공간 또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해야 더 빛나고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밖에마을센터는 밖에마을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약 3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장소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가꾸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사랑하는 커먼스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 점포 마을 소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